갈색의 뾰족뾰족한 털로 덮여있고 9쌍의 구불구불한 발을 한 하그나방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와는 달라요. 이 털복숭이 외모로 원숭이 민달팽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이 이상한 곤충은 북아메리카의 그늘진 나무와 장식용 관목 사이에 숨어있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이 털 많은 작은 생명체는 보이는 것처럼 순하진 않아요. 등에 있는 털은 애벌레 피부 안에 있는 독샘과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너무 궁금해서 손을 뻗어 이 털을 만진다면 손은 즉시 붉게 변하고 화끈거리고 가려운 느낌이 들 거예요. 벌에 쏘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만지지 마세요. 하지만 하그나방 애벌레에 쏘였다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벌레 털을 없애기 위해 즉시 쏘인 곳을 흐르는 물에 헹궈야 해요. 쏘인 자국은 아물기 시작해서 일주일 안에 사라질 거예요. 총알개미는 모든 개미 종 중 가장 큽니다. 하지만 가장 몸집이 큼에도 불구하고 동전 크기보단 크지 않게 자라요. 총알개미는 니카라과와 파라과이 같은 나라의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개미는 작지만 크게 뭅니다. 총알개미가 문 고통은 말벌이나 벌에 쏘인 상처보다 최대 30배나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현지인들은 이 작은 곤충을 24시간 개미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물린 후 하루 종일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프고 불쾌하지만 총알개미에게 물린 상처는 그리 위험하지 않으며 일주일 안에 낫는다고 해요. 이 개미들은 강력하게 무는 것 말고 또 다른 특이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총알개미는 포식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강하고 역겨운 냄새를 발산합니다. 그러니 혹시 열대우림을 거닐면서 심하게 불쾌한 냄새를 맡게 된다면 미안해요. 키스벌레는 단지 좀 더 날씬하고 날개가 없고 등에 흥미로운 줄무늬가 있다는 것만 빼면 전형적인 바퀴벌레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름은 귀엽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곤충들은 전혀 안 귀여워요. 키스벌레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따뜻한 남부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가신 것들은 틈, 침대 밑, 그리고 가구 등 아무데나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곤충들은 밤에만 나오기 때문에 흡혈벌레라는 별명으로도 불려요. 이들이 무는 것은 고통스럽진 않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키스벌레의 침에 인간이 알레르기가 있는 건 흔한 일이며 만약 그런 경우라면 물렸을 때 피부가 엄청나게 가려울 거예요. 또 이 벌레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기생충을 지니고 있어요. 만약 키스벌레에게 물렸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세요. 일본 장수말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 종이에요. 일본 장수말벌은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를 갖고 있어요. 크기와 모양으로 말벌이나 벌과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 장수말벌은 꿀벌보다 훨씬 더 크고 날씬하며 말벌보단 훨씬 더 길어요. 이 장수말벌들은 700마리의 집단을 이루어 이동하며 톨레도가 아닌 일본에 서식해요. 전에 일본 장수말벌에 쏘였던 사람들은 시뻘겋게 달군 부직갱이에 맞은 것 같다고 비유했죠. 이 곤충들 중 한 마리에 쏘일 정도로 운이 안 좋았다면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물로 침을 씻어내세요. 흑색 과부거미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위험한 곤충 중 하나예요. 대략 종이 클립만한 크기에 거미의 배에 있는 모래시계 모양의 붉은 표식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해요. 이 벌레들은 주로 혼자 이동하며 따뜻한 지역의 지하실이나 차고와 같이 어둡고 건조한 대피소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흑색 과부거미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거미로 여겨져요. 이들의 독은 방울뱀의 독보다 15배 더 강하죠. 이상하게도 흑색 과부거미에게 물린 건 특별히 고통스럽진 않아요. 바늘에 콕 찔린 정도의 느낌이지만 엄청나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하실에서 흑색 과부거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짜증이 났을 때만 물기 때문에 자극하지 마세요. 만약 물렸다면 즉시 응급치료를 받으세요. 의료 전문가들이 물린 증상을 줄여주는 흑색 과부거미 해독제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옐로우재킷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위험한 말벌 종이에요. 이름은 독특한 노란색과 검은색 무늬의 이름을 따서 붙였어요. 이 노란색은 눈에 띄는 네온색이며 보통의 말벌보다 훨씬 밝아요. 옐로우재킷은 큰 무리를 짓고 살며 나무, 덤불, 심지어 지하에서도 둥지를 짓죠. 만약 옐로우재킷의 둥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천천히 물러서서 말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옐로우재킷의 침은 확실히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갈이 개와 다른 갑각류 동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곤충의 한 종류예요. 전갈은 거미류며 그건 거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전갈은 사막과 같이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갈은 밤에 가장 자주 나와요. 보자마자 침을 쏘는 걸로 알려진 포식동물이죠. 이들의 침은 말벌 침과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전갈의 침은 박동수를 빠르게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만약 전갈에게 쏘인다면 즉시 상처를 씻어내세요. 전갈 독침 해독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종이 안 되는 다양한 불개미들이 있어요. 이 모든 종들이 같은 강력한 침을 갖고 있어요. 큰 군집으로 돌아다니는 아주 작은 곤충이며 거의 붉은색을 띠는 밝은 갈색을 하고 있어요. 불개미는 미국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고 음식에 이끌려요. 초대받지 못한 소풍에 자주 쳐들어가곤 하죠. 제 조카들 같네요. 불개미에 물리면 굉장히 가렵지만 그리 위험하진 않아요. 물린 곳을 차가운 물에 씻으면 가려움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물린 곳이 없어질 거예요. 만약 가려움증보다 더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면 의사에게 긴급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꿀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곤충들 중 하나죠. 우리의 꽃들을 수분해주며 우리가 먹을 꿀을 만들고 보통 인간을 건들지 않아요. 꿀벌은 대규모 군집으로 사는 사회적 곤충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 특히 노인들에겐 일반 꿀벌의 침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꿀벌이 여러분을 쏘면 피부에 박힌 침을 즉시 제거하세요. 환부를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고요. 쏘인 곳은 일주일이면 다 나을 거예요. 더 심한 증상으로 고통받는다면 즉시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타란툴라 호크는 아름다운 녹슨 색상의 날개와 노란색 더듬이를 가진 길고 얇은 곤충이에요. 아시아, 미국,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죠. 혼자 살며 땅속에 굴을 파서 집을 만들어요. 만약 타란툴라 호크를 우연히 마주하게 된다면 아주 천천히 거리를 두고 피하세요. 이 곤충들은 위협을 감지할 때만 공격해요. 타란툴라 호크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침을 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타란툴라 호크의 침의 고통은 말도 안 되게 강력하고 3에서 4분간 지속돼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응급처치. 전투 말벌은 특이한 종이에요. 다른 말벌들과는 달리 전투 말벌은 노란색 줄무늬가 없고 완전히 검은색이에요. 너무 검어서 파랗게 보일 정도죠. 오, 암살자 같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곤충을 북치는 말벌이라고 불러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이 말벌은 마치 행진하는 악단의 드럼 연주자들처럼 동시에 날개를 두들겨댑니다. 전투 말벌은 따뜻한 기후를 선호하며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서 볼 수 있어요. 모든 말벌종 중에서 전투 말벌이 가장 아픈 침을 갖고 있어요. 침에 쏘여도 응급의학적 도움은 필요하지 않으며 일주일 안에 나을 거예요. 아마존 왕 진해는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열대 기후 곳곳에 잠복해 있어요. 눈에 띄는 붉은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진해종이며 30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이 엄청나게 많은 긴 진해인 거군요. 굉장하네요. 그쵸? 왕진해는 다른 곤충들과 작은 동물들에게 위험한 독을 갖고 있지만 인간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물리면 여전히 불쾌하고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생물들 중 하나에게 물린다면 그 증상은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만약 더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죠? 반드시 의사한테 가보세요.